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교통학회 TV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교자랄 교활못 진행 맡은 강승필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도와줄 옆에 네, 저는 이제 교통계 이제 새싹에서 이제 한 좀 떡잎 정도 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교통에 정말 모든 것을 섭렵하고 싶은 이담비입니다. 네. 네. 조금만 지나면 이제 교활못을 벗어나서 그렇죠. 교자랄 대열에 그렇죠. 오실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 되면 제가 이제 교수님들 모아놓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요? 교통의 미래는 이렇게 바뀔 거니 학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제안을 해달라. 제가. 그래요. 우리 네. 그러니까 담비 씨처럼 여러분들께서 이 교자랄 교활못 이 프로를 쭉 그냥 듣다 보시면 네. 저절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 모르던 거 이런 것들을 새록새록 아시게 됩니다. 아마 계속 지켜봐 주시면 아주 상식도 나고 생활에 도움되는 그리고 정확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오늘도- 주제가 뭐죠? 맞아요. 오늘 주제부터도 교수님 오늘 이 프로를 좀 더 이 코너를 알차게 꾸며주실 우리 두 분이 또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어허. 소개 먼저 해드릴까요? 소개 먼저 할까요? 네. 그러면 소개 먼저 해드리고 주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황기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헤어스타일이 멋진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소재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두 분을 모시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교수님이 지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지금 가장 염려하는 코로나19. 코로나19. 그렇죠? 거기에 따른 교통의 변화는 얼마나 많은 좀 변화를 주고 있는지 맞아요. 코로나19 이후의 교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교수님 우리 교수님도 오늘 모시니까 좀 소개를 좀 더 해드려야죠. 특히 그래요? 오늘 소 교수님은 스타일이 뭐 미용실 다녀오셨나 봐요? 녹화 전에? 예. 아, 네. 미용실은 안 갔지만 유튜브 첫 촬영이라서요. 신경을 떨려요? 좀 썼습니다. 네. 이렇게 가리면은 같은 소시고 소지섭님. 오. 예, 예. 몸도 좋은 것 같은데 체격도. 우리가 많이 뛰어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정말 교통에 있어서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교통의 변화에 있어서 두 분들이 좀 알차게 꾸며 주실 거죠? 네. 그래요. 이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이라는 게 의식, 주, 그다음에 행, 이 행이 교통이거든요. 이 교통에 따라서 같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의 교통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두 분을 모시고 우리 담비 씨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교통 코로나19를 만나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코로나가 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퍼지고 있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퍼진 지도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화면 한번 살펴볼까요? 만나볼게요. 일단 교통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코로나19의 지금 전개 상황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게. 네. 그런데 저 지도를 봐요. 지도 보면은 그때는 사실 남해일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저게 시커멓게 지금 되어 있는 데가 가장 심각한 확진자가 거. 예. 100만 명 이상 된 나라입니다. 이거 진한 보니까, 색깔이. 예, 네. 저 진한 게 미국이 제일 진하고 브라질,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한, 우한, 네네. 중국 지역의 중국, 우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엄청난 지금 그 이 세계의 팬데믹이라고 해서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가두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됐어요. 네. 저희가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 가서 강의를 못 하니까 네, 또 거의 집에 있고 하다 보니까 특히 저는 홍대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항상 복잡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커다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황 교수님 정말로 궁금한 게 교수님 지금 한 몇 년 정도 지금 교직 생활 이제 교수님을 하신 거예요? 15년 이상 했죠. 하셨죠? 네. 15년 이상 아이들을 가리키는 업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2020년에 가장 큰 변화를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예, 학생들이 특히 이제 1학년 학생들, 대학 생활에 부풀어 있던 학생들이 학교를 전혀 올 수 없고 또 강의를 또 현장에서 들을 수 없고 친구를 만날 수 없다는 건 제가 봐도 참 너무 안 됐어요. 안타깝다. 예. 네. 엄청난 변화예요. 그 우리 우리 소 소장 교수님. 교수께서는 올해 어떻게 비행기 한번 타보셨어요? 올해 한 번도 못 타봤고요. 사실
제가 유학을 다녀와서 한국에서 뭐 이렇게 직장 다니고 했는데 근 10년 동안 금년이 유일하게 비행기를 못한 그런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역시도 비행기를 못 타봤는데 담비 씨도 비행기 오래 탔어요? 비행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깜깜이 환자도 많다고 우리 엄마는 지금 집 밖을 뭐 버스고 지하철이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해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한 2달 내내 그냥 집에 갇혀서 그냥 여러 눈만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지금 확진자예요. 확진자? 확진자라는 것은 지금 뭐 검사를 교수님,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좀 됐는데 확진자니까 저를 이렇게 피하시는 모습부터 아니 근데 갑자기 겁이 나잖아. 쪘어요 지금요. 아 확진자. 네. 아니, 아. 교수님이 어떻게 코로나19 이후로 몸무게 변화 없으세요? 뭐 사실은 뭐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쪘죠? 마약 씨도 지금 인격이 자꾸 나오고 이 옷이 자꾸 지금 허리가 지금 단추채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고 화면에는 안 그런 분들이 보이는데 많아요. 지금 네. 아래로 지금 굉장히 부풀어 계세요 지금. 에이, 또 갑자기 그런 지금 말씀을. 화면에 안 보이시는데 우리 자, 강 교수님. 그러면은 우리가 2019년 12월을 시작으로 해서 그렇죠. 네. 서서히 이제 이게 퍼지다가 이제 올 봄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확 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한번 간략히 한번 짚어볼까요? 보자. 이게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나와서 2020년 3월에 팬데믹을 선언했네요. 이게 세계에서 지금 세 번째 팬데믹이라고 해요. 네. 현재 전 세계 2020년 9월 확진자가 2,700여만 명, 사망자가 거의 90만 명, 와. 사망자가. 그러니까 사망률이 한 3, 4%? 예, 이게 엄청난 지금 진짜 질병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엄청난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변화가 있는 것을 놓고 우리가 두 분과 함께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코로나19 이후의 도시의 변화. 네. 예,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 변화 첫 번째, 활동 반경의 변화가 왔습니다. 네. 활동 반경의 변화. 예. 근데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 화면에서 보이는 저 차트가 구글에서 발표한 이제 커뮤니티 모빌리티 리포트라는 건데 구글에서 이제 개별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과연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각 측면들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차트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보면 상업 및 여가 활동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 그리고 직장 주변 활동은 감소한 반면에 식료품 및 약국 그리고 공원 방문 그리고 주거 지역 활동은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근데 특이할 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하고 원격근무가 늘면서 이 직장 주변의 활동이 현저하게 줄고 주거지 주변 활동이 증가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공원으로 많이 모였고 사람이 없는 쪽. 꽤 많이 증가했죠. 공원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워낙 답답하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쇼핑에 대한 변화도 큰데 오히려 대형 마트보다는 우리가 좀 자주 가지 않았던 골목 상권들 있잖아요. 오히려 그쪽의 매출은 또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래요? 네, 3배 가까이 오른 것도 있고. 그리고 저 헬스클럽도 실내 헬스클럽이 마스크 껴야 되고 많이 문을 닫아가지고 공원에 헬스클럽이 아주 붐비다고 그러대. 공원에 헬스클럽이 있어요? 그러면 공원에 그 야외 운동 시설 있잖아요. 몸짱 트레이너도 있고 그 안에? 아니 거기에 가면은 뭐 역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르신들이 운동기구가 다 이거 있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제 밀려나기 시작하잖아요. 아, 어르신들의 헬스장이 지금 예, 지금 위기에 처해진 정도로 그렇게 됐고 직장에 사는 분들이 많이 줄었고 맞아요. 대중교통이 많이 줄었네요. 한 6% 줄은 걸로 나왔네요. 네. 평균적으로 초기에는 한 20-30% 줄었는데 아. 지금 조금 올랐지만 한 20% 이상 이렇게 줄어서요. 그러게요. 사실상 그 대중교통 근데 이제 문제는 대중교통이 안 줄어서 옛날같이 혼잡하면 그것도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맞아요. 통한 감염이 깜깜이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오히려 줄은 게 오히려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또 걱정이 될 정도로 줄으면은 네. 이게 대중교통 산업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버스, 지하철. 네, 정부에서 지금 우리 65세까지 65세 이상부터 이제 우리 요금을 안 내는데 네네, 무료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걸 70세로 올려야 되지 않냐 이런 검토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자, 1차 정리는 활동이 변했다. 예? 맞아요. 공원 이런 데 야외로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직장 인원이 많이 줄었고 식료품에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있고
저는 점점 살이 쪄가고. 확진. 살이 쪄가고. 자, 도시의 변화 좀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두 번째인데요. 소비 패턴의 변화. 상당히 많은 변화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교수님. 그래요. 네. 활동이 변하니까 이제 소비 패턴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우리 황경 교수님 전해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사실상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서 이제 물건을 사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떻게 여가 생활 중에 하나인데 맞아. 이제 오프라인들이 정말 굉장히 어려워지고 최근에 미국에서 보면은 큰 백화점들이 다 도산을 했어요. 어허. 지금 미국 예, 현재?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네. 이제 롯데 같은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네. 어렵죠. 그래서 오프라인이 이제 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이제 비접촉 네. 비대면식의 하나의 어떤 그런 온라인으로 변하고 물건을 주로 음식이나 물건들을 주로 주문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커다란 변화고 이제 여객의 교통량은 줄었지만 화물의 교통량은 또 오히려 맞아. 늘어서 그렇죠. 예, 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물건이 움직여야 돼. 물건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예. 그래야 먹고 입고 뭐 할 수 네, 있으니까. 예. 다행히 또 물건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 교통이 있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요. 교통이 없으면 물건도 안 움직이고 사람도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굶어 죽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걱정을 좀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뭐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는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고 집에서 많이들 뭐 식재료를 구입을 해서 만들어 먹는데 그렇게 대형 마트에 큰 타격이 있나 했는데 우리는요 쇼핑을 할 때 계획된 쇼핑이 아니고 충동에 의한 우리가 이제 교수님 된장찌개를 이제 재료를 사러 갔어요. 된장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두부도 사야 되고 호박도 옆에 사야 있는 거 보다 가는데 보면 또 옆에 막 수박이 막 세일을 해. 그럼 수박도 사줘야 돼. 세제도 세일을 해. 하지만 온라인은 우리가 필요한 거 위주로 좀 계획적인 쇼핑이 주로 이루어지나 봐요. 그러다 그렇게 보니까 생활적 소비 패턴의 변화가 네네. 바로 그런 것도 하나가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집에 있다 보니까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를 해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뭐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이런 그렇지. 동영상을 보면 그 주식 샀어야 되는데 제가 샀어요? 샀어야 됐어요. 됐죠. 저는 항상 됐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나간 버스에 손 드는 거죠. 영화도 그렇고 특히 운동 같은 우리 교수님이 이제 전에 뭐 공원에서 운동들 많이 한다는데 집에서 홈트.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 분들 그렇지. 많이 홈트셀도 늘어나고. 많고. 예, 저희 아들 친구가 이제 이런 어떤 엽기를 갖다 이렇게 그 홈쇼핑으로 파는 친구인데 여기 아령.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장가 갔어 그 친구? 예. 네. 갔구나. 돈 좀 버는 친구들은 바로 간다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생활의 변화, 소비의 변화들을 우리는 지금 바로 느끼고 있는 네. 지금 그래, 큰 소비 변화들이에요. 패턴 변화에 우리 뭐 소정 교수가 좀 네. 보탤 말이 있다면? 저도 그냥 실생활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주말에 마트 가가지고 쇼핑해서 일주일을 이제 살거나 이런 게 패턴이었는데 시식도 좀 하면서. 네, 그렇죠. 시식이 안 돼요. 못 먹게 하더라고. 아예 안 그렇습니다. 깔아놨더라고. 예. 네. 근데 요즘에 쇼핑이라는 거는 사실 손가락으로 쇼핑을 한 다음에 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집 밖을 확인해서 박스를 들고 온 다음에 뜯고 거기서 해결하는 이제 약간 주말에서 에브리데이 패턴으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어허. 마트보다는 집 문 앞으로 좀 바뀐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이동은 좀 하고 배달업은 좀 발달이 된 것 같으나 엄청나게 하죠. 역시 사람의 움직임은 굉장히 줄어들었네. 예. 또 배달이 오면 또 절대 문 안 열어줘요. 감염 우려 때문에. 저 문고리에 걸고 가세요. 예. 이렇게 문고리에다 걸고서. 문고리 문 앞에 놓고 네, 가세요. 거기다 땅에 그렇지. 걸고 그냥 가시고. 요즘에 근데 좀 우리가 이럴 때는 서로 좀 개인 위생이나 좀 네. 조심을 해야 돼요. 이제 사람이 네네. 움직이는 이동이 변화가 됐고, 그다음에 물건을 사고 구입하고 하는 그런 소비 패턴의 변화가 됐고,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볼까요?